교육위원회 소속 권순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1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권순선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안 오셨네요.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만 시민과 보다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박원순 시장님을 모시고 시장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조금 이따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살짝 돌려서. 네, 오늘 시정 질문의 요지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서북부 교통운전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서 쾌적한 서북부, 나아가 강북의 교통체계 개선, 궁극적으로 서울시의 사통 발달을 이룰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먼저 서울시 교통운전 개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조기 착공 촉구와 관련한 그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서울 서북부 그 지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지금 늘었습니다. 은평 뉴타운이 2009년에 입주가 시작되었고, 이어서 고양시의 삼송 원흥지구가 들어섰고, 2019년 현재는 지축지구가 서고 있습니다.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차량, 그리고 각종 도시개발로 인해서 늘어나는 인구,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교통량 모두를 현재 통일로 하나하고 지하철 3호선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인프라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이 말이죠. 이로 인해서 은평구 지역의 주민들은 10년 동안 지속된 소음 공해와 정체로 인해서 차량에서 배출되는 가스, 상습 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 뭐 이건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시작조차 하지 못한 제2통일로 은평 세길과 진척 없는 광역철도 계획으로 지금 은평구를 포함한 서울 서북부 지역은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과 그리고 건강을 해치는 교통환경의 폐해를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은평 주민과 통일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금방 아시겠습니다. 이 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5년 동안 통일로의 평균 속도 현황을 나타낸 그런 그래프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통일로의 평균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서울시 전체 간선도로의 평균 속도보다 훨씬 원활했던 통일로가 이제는 대규모 개발로 인해서 교통량이 대폭 늘어나서 속도가 줄은 것뿐만 아니라 상습 정체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곳곳이 항상 출퇴근 시간이면 거의 주차장화되어 있는 것도 그 영향입니다. 그런데 통일로 주변에는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세대가 넘는 역세권 청년주택과 신혼부부 주택 등 많은 임대주택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뭐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것들은 저희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교통 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은 그런 대규모의 청년주택과 임대주택 건설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제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뭐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죠? 네, 네. 지난 2017년에 그 여름 시장님과 신분 당선과 관련해서 은평 지역에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당시 2018년 말이면 노선을 확정하고 2019년에 예타를 통과하면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네. 그런데 지난 5월 신분 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예타 중간 점검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도 보고 받으셨겠죠? 네, 예, BC가 극히 낮게 나와서 원래 애초에 저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을 충족하기는커녕 훨씬 더 낮게 그렇게 BC가 분석되어서 이거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였습니다. 당시 서울시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어떻게든 사업 타당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에 대해서 어떤 보관들을 갖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몇 년 전이죠. 2017년 은평 여름입니다. 뉴타운에 예. 현장 시장실을 꾸려서 그 당시 은평 뉴타운에 이 미소진된 네, 네. 서울시 공공주택의 분양도 할 겸 그리고 지역의 여러 현안을 파악했을 때 가장 기묘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난 해소였고 그리고 그 핵심이 말씀하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라는 걸 그때 확인해서 그걸 쭉 추진해 왔죠. 네,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시기도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서울시의 힘만으로라면 뭐 당연히 아마 지금쯤은 착공이 됐을 텐데,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함께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중앙정부와 함께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우선인데 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GTX A 라인이 그 중간에 네. 생김으로써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KDI 그 피맥에서 나온 결과는 약간 아쉽고 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걸 좀 개선해 볼 여지는 아직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아마 실무부서에서는 그 KDI뿐만 아니라 기재부, 국토부하고 함께 지금 공동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이 지역에 계시는 뭐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우리 시의원님들의 역할도 좀 필요하다. 이게 저희들 서울시는 의지는 분명하고 또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는데 아무튼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또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함께할 그럴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죠. 장님 지금 은평구에서 주민서명 운동을 한참 벌이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예, 뭐 주민들은 뭐 정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 지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온갖 일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은평구 내에서 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서부선 경전철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그런 주민 서명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그 2017년에도 사실 진관동 주변에서 저희가 거의 14,500명입니까? 그때 저희가 4,800세대라고 한다라면 모든 세대에서 사실은 서명을 해서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때 사실은 많은 기대를 갖고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에 그렇게 그 어떤 그림이 나오고 2019년에 예타가 나오게 잘 나올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다 갖고 있었고 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4월에 나왔던 그 예타 그 분석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은 사실 당연히 이제 서울시에서 이거를 주도할 수 없는 이런 부분 그런 한계들은 있지만 하지만 또한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또 접촉하고 저희 의견들을 내고 이래서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그 주민들이 지금 낭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저희가 주민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뭐 핵심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가 저는 핵심적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GTX A 라인이 어쨌든 그 인근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타당성 지수를 줄이는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공유하는 일정 구간을 공유하면 그만큼 경제적 타당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PM의 결과로서도 보면 아까 앞에 보여주신 예컨대 고양 창릉 지구라든지 이제 새로운 3기 신도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요들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시켜서 좀 더 그 예비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 아닌가. 그래서 서울시로서는 지금 그런 측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도 그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 예타를 발생 중간 점검 결과가 나온 시기하고 제3기 신도시 발표 시기가 대충 비슷해서 창릉 신도시의 그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도 있고요. 그다음 여튼 서북부의 그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려면은 당연히 신분당선의 연장선과 GTX-A 노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통일로 그리고 또한 지하철 3호선의 그 교통 혼잡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때도 우리 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의 어느 지역이든 거기는 그냥 넣기만 하면 BC 일은 그냥 훅 넘어간다. 그게 이제 사실상의 그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강남북 그 균형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BC에만 우리가 근거해서는 이것을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말 정책적인 이런 결단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쪽은 사람들이 환경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그러니까 어디든 넣기만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 사업이 진행이 되고 강북 지역이나 이런 곳은 어디를 넣어도 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BC 분석을 들이대면은 일이 나오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 시장님과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분들의 어떤 정책적인 그런 의지와 그런 플러스 알파가 되는 이런 요소들로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더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희들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님들이 좀 열심히 뛰어주시면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그 지수를 확보하는 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대로 최선을 다할 테니까 나머지 플러스 알파의 노력을 좀 같이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사실은 이제 이게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은 네. 그게 이제 관계된 이 지역이 뭐 종로, 엄평, 그 다음에 저쪽 그 고양까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 물론 이제 가끔은 이 의원님들의 이 단발적인 그런 미팅은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그런데, 계속 해왔습니다. 네, 좀 더 그걸 제대로 해서 국토부와 함께 좀 더 이 노력을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타가 안 나오는데도 결정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선 예타 면제를 하도록.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는 그런 일들도 많은데 그리고 또 그걸 아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서울시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그 예비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그 몇 가지
아까 왜 3기 신도시 같은 게 반영이 아직 안 돼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탄탄하게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나머지 부분은 조금 약간 정무적인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거죠. 네. 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지난 2년간 서울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약간은 좀 서운한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요. 뭐 이왕 뭐 이런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니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이제 서울시와 더불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또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게 반드시 이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부터 마찬가지로 기재부에서 민간 투자 사업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그 2년 이상 현재 조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고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서부선 경전철도 있습니다. 이 또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또한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가진 이후 보상 절차가 진행될 중이긴 하지만 GTX-A 노선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에 대한 최종 예타 결과가 올해 연말이 되면 나올 텐데요. 한 번 더 시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BC 결과가 등 경제성 논리를 떠나서 통일로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서울 서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서부선 경전철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결단과 정무적인 그런 역할들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 서북부 그 신분당선 연장선과 더불어서 GTX-A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북 지역 광역교통 체계 개선에 대한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은평에 그 지난번에 제가 그 담당 부서에도 사실은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만 그 몇 년 전부터 은평 체계과 관련한 예산들을 세웠다가 불용시켰다가 세웠다가 불용시켰다가 작년에도 20억 세웠다가 불용시켰다가 은평 세길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는지 제가 물어보았습니다만 이 또한 그렇게 녹록지 않은 일 같습니다. 은평 세길을 포함한 서북부 지역의 간선도로망 확충 계획을 12년 전인 2007년에 수립했는데요.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평 세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것뿐만 아니고 간선도로망과 더불어서 모든 강북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은 누누이 해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로서는 이야기는 상당히 많았는데 사실 진행되는 게 너무 지지부진하고 결과들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이제 속상하다 못해 화가 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계획을 있는지 사실상 2017년에 수립된 서북부 지역 간선 도로망 확충 계획을 보니까 이미 은평 뉴타운, 고양시 삼송, 지축, 향동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간선 도로망을 확충해서 교통 편익과 강북 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삼송이나 지축, 향동, 원흥지구 발생 교통량이 은평 뉴타운의 2배 이상이 될 거고 그것이 서북부 지역의 교통 혼잡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미 예측하고 있었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와 상황을 당연히 그때도 짚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은평 세길 건설을 반대하는 종로구청과 종로구민, 평창 터널을 반대하는 종로구, 성북구와 그 주민들, 뭐 일부 은평구에서도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2007년에 강북 지역의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서북부 지역 간선 도로망 확충 계획이 구청과 주민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주민의 반대로 12년간 정책이 계속 표류되고 있는데요. 이 계획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서북부 지역의 도로 인프라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나온 안도 이 은평세길 같은 건데 잘 아시다시피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은평세길이 특히 종로 지역에서는 이 전면적으로 사업 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평세길이 뚫려서 오더라도 그 자문 터널 쪽에서 막힌다. 그러니까 시내에서 그걸 받아줘야 이렇게 본래 당초에 이 소통의 효과가 있는데 결국 자문 터널이나 시내에서 그게 막히면 전반적으로 다 막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은평세길 사업이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아까 이 신분당선이었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또 GTX A 라인이 나오면서 또 이것조차도 영향을 받는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 지역에 있어서 또 우리 뭐 꼭 은평뿐만 아니라 강북 지역 전체에 걸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간선도로의 연결 체계를 강화하고 또 이런 약간 단절되는 사각지대 이런 거를 또 없애고 소외 지역을 뭐 일부는 이렇게 도로든 뭐 램프든 이런 걸 신설해서 좀 소통을 더 강화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아마 금년 이미 4월에 발주를 해서 강북 지역 도로 네트워크 연결성 종합 진단과 개선 방안도 지금 용역을 착수한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쨌든 신분당선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일단은 올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 1월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럴 예정으로 있고 이후에 이런 서북부 강북 전체의 그 간선도로와 확충 계획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이제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획이 나오는 거는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업이 실행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현재 아까 그 서부 경전철 문제도요. 네. 서울시로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이미 판단을 해서 그 뭐죠 이 도시철도 기본 계획 안에 이걸 포함시켰습니다. 이미 포함시켜서 이게 국토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토부가 이걸 인가를 하면 아마 그 지하철 이제 저희들이 10개 노선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주로 경전철이죠. 그 중에 일부는 뭐 재정 사업으로라도 할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민자로 하다 보니까 너무 착공 시기가 늦어지고 네. 또 실제로 민자로 하더라도 그게 민자가 반드시 이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고 네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방침까지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또 같이 협력을 좀 하시죠. 네. 예. 더불어서 또 약간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님은 현재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저는 이런 일들은 뭐 사실 잠깐 우리가 행안부와의 갈등도 약간 있고 또 주민들의 일부 반대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요. 뭐 과거에 우리가 이 서울로 사업 같은 걸 봐도 그때도 뭐 굉장히 많은 사실 반대와 또 정부의 그런 비협조가 있었죠. 근데 결국은 저희들이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공론화라든지 시민 소통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다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그런 과정의 일부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뭐 이 사업단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잠깐 자료 보시겠습니다. 불통에 가로막힌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신문의 헤드라인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제가 출퇴근하면서 보지만은 부암동 주민센터 주변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많은 분들이 광화문 광장 확대로 인한 교통체증을 염려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되게 그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사실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런다 해서 저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앞에 있는 은평 세길과 마찬가지로 이런 주민들의 이런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이 또한 어떻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사실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의 내용들을 쭉 살펴봤더니 그 지하에는 그 GTX-A 노선, 신분당선 서북부 그 연장선뿐만 아니라 지하철 5호선, 1, 2호선 이 5개 노선을 품는 초대형 복합 역사를 구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강남북 균형 발전의 앞당기는 결정적인 모멘텀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맞죠? 네, 뭐 그렇게 발표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21년 5월 완공으로 이렇게 이제 그 언론에는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GTX는 뭐 그게 그렇게 일찍 완공될 수가 없죠. 그 보도가 그러면은 좀 뭔가 착오가 아니, 있는 그러니까 거네요. 뭐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은 여러 내용들이 있고 뭐 그런 여러 또 공사의 과정에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그 역사들을 그게 보도에 의하자면 2021년 5월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GTX-A랑 신분당선이랑 다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광장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GTX 그러니까. 역사 같은 거는 뭐 네. 이것도 국토부하고 사실은 아직 그러죠. 다 협의도 안 연결되어 끝난 있죠. 일이기 네, 때문에 네. 뭐 그런 것이 그런 기간 안에 끝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아무쪼록 광화문 광장뿐만 아니라 은평 세길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면 그렇다라면 모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들을 다 그만두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도 좀 중간에 들고요. 아무쪼록 서울시가 이렇게 소통이 지금 뭐 일부분 잘 안 되어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소통팔달을 통해서 서울시의 사통팔달을 이루어 주시기를 진짜 그러니까 저희들은 간곡히 이미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벌써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한 네, 4년 네. 됐고 그다음에 이 광화문 포럼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게 전문가와 또 시민 참여단까지 구성돼 있고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오해 중에 하나가 마치 무슨 박원순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언론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네. 실제로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또 어찌 보면 전문가들이나 또 그런 시민들의 프로젝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 소통의 과정이 사실 전혀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참여단에서 그분들이 뭐 다양한 토론을 해왔고 또 최근에 각 동별로 설명회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면 뭐 시민들이 또 여러 가지 불만이나 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그것은 한 번이 아니고 끊임없이 소통을 해가야 되는 그리고 그 와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저렇게 뭐 내건 분들도 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도 또 저희들이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그 반대를 누그러뜨리거나 아니면 찬성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저희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공론화 과정이나 주민 소통의 과정을 가져가려고 하니까요. 뭐 제가 소통은 그래도 뭐 사람들이 저보고 소통의 달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들었습니다. 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소통팔달을 통해서 서울시의 사통팔달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그리고 좀 더 그 향후에 1년 동안 지금 이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분당선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고 서북부의 이런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하철 역사 냉방시설 및 환기구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장길 의원님께서 서울 지하철 출입구 설치와 관련된 시정 질문을 하시면서 상당히 공감되는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고 예산 편성 시 요구해야 일부 해결된다. 또 서울시장님의 말 한마디에 어렵다던 사업을 우선순위로 추진한다. 오늘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어제 문장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와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지하철 역사의 환경 개선 문제입니다. 역사 환경 개선 사업은 모든 역사의 시설물 노후도, 환경 상태, 그 다음에 수송 인원, 역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특히 냉방시설의 경우는 점점 뜨겁고 무더워지는 여름에 냉방시설 하나 없이 찜통 그대로의 지하철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과 직원들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작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막대한 예산 때문에 예산 확보라는 큰 산에 가로막혀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냉방시설 개선 사업을 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네. 그러던 중에 시장님께서 작년 여름에 삼양동에서 옥탑방 사리를 체험하시고 나서야 예산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지하철 역사의 냉방시설 개선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2018년 11월 그때 세워진 1, 4호선 지하철 노후 역사 환경 개선 추진 계획입니다. 1호선 8개역 그리고 4호선 4개역 중 총 12개역에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냉방시설을 설치하고 더불어 역사 리모델링을 통해서 문화예술 철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이 1, 4호선 일부 역사 개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지하철 전체 노선과 전체 역사에 대한 개선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지하철 3호선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통일로와 지하철 3호선으로 그 지역의 모든 교통량을 감내하고 있는데요. 은평 뉴타운과 고양시 이쪽에서 하는 지하철 3호선 같은 경우는 역사 총 32개 중에 43%만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7%는 찜통 지하철이라는 말인데요. 점차 이용 인구가 늘어나는 이 서북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지하철 3호선 역사에 냉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치다가 지난번 저희가 지하철에서 한여름에 또 인사를 하다 보니 그때 아주 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서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진짜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4호선에 이번에 네 군데 냉방시설을 개선하시기로 했더라고요. 예산이 좀 크던데 이어서 반드시 다른 역사의 이 환경 개선에도 꾸준히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옥탑방 이후에 이 지하철 노후 역사 환경 개선 사업이 제가 그때 당시 발표했던 내용이고 네. 추진 중인데 아마 금년에는 한 50억 정도 갖고 했는데 내년에는 한 600억 이상 여기에 쓸 예정이고 또 말씀하신 그 3개 역사는 여러 가지 이런 균형 발전의 차원, 노후도 또 이용 승객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정한 것이고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역사들이 좀 포함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예, 제가 앞전에 우선순위와 관련한 사업 내용들을 좀 받아봤는데요. 뭐 우선순위라는 게 사실 뭐 이렇게 보다 보면 딱 그대로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여건이 뭐 발생하기도 하고 이러긴 하는데 주민들에게 저희가 그런 서울시 어떤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에 근거해서 이번에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그게 사업에 반영되지 않고 저기
좀 몇 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심히 더 고려하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더 네. 빨리 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보도에 있는 지하철 환기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행 친화도시 실현. 우리 서울시장님께서 이 보행 친화적인 서울시 그 시장님이 꿈이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시장님을 응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그러려면 조금 더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그 지하철 환기구 이 부분들이 우리가 그 보행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호선에서부터 8호선까지 환기구 총 2,242개 중에서 1,676개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높이가 꽤 되는 그런 돌출형 환기구고 그나마 낮게 설치된 곳이라 하더라도 턱이 있어서 일반인은 물론 장애인들은 더더구나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즉 전체 지하철 환기구의 74.7%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말씀입니다. 대체로 보면 환기구의 폭은 대부분 2.4m입니다. 2015년에 돌출 환기구의 최소폭을 2.4m에서 2.0m로 줄여서 보행 구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기구 설치 기준을 개선했습니다만 이는 새로 신설되는 환기구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일반적으로 보도폭이 3 내지 4m라고 생각을 하면 전체 보도폭에서 환기구가 2.4m 차지할 경우에 정작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보도폭은 0.6m에서 1.6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환기구가 보도사항에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 환경을 무척이나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음 보시면은 공사에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은 지하철 환기구 지중화 공사는 선로 침수, 환기 용량 및 보행자 민원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서 장애인 등 보행자 불편이 초래될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요. 이 환기구의 설치 유형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돌출형처럼 이제 그 환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평, 그 다음에는 지면형 이렇게 있습니다. 지면형은 훨씬 더 보도폭을 넓게 보이게 하고 있죠. 근데 그 불광역을 제가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보도폭이 너무 좁아서 그 뭐랄까요, 휠체어는 지나갈 수도 없거니와 거기를 통과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다툼을 하는 거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 불광역을 보면은 저기가 이제 그 돌출형인데요. 환기구 옆이 보니까 높이가 딱 좋으니까 가판대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기구에는 많은 물건들이 놓여 있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더군요. 또 그 보행을 가로막는 이런 죽은 공간들도 있습니다. 워낙에 높이 있다 보니까 그 옆에 보행로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오히려 그런 주민들은 저기를 피해 다녀야 하는 이제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면형 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보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딱 2개 역에서 4개 환기구에 대해서 지중화 공사를 실시했더라고요. 내년에 한 곳을 추가해서 그 또한 4호선 성신여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 3곳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걷는 도시 서울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우리가 그 지면화하는 이런 계획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게 사실 보행에서는 가장 큰 장애물이고 또 동시에 경관으로 봐도 그럼요. 저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용이 문제인데 아마
요 대한문 앞에 있는 그 환기구를 낮추는데 지금 1억 3천 정도 들었네요. 그 부시장님, 이게 일부시장님 소속이 되나요? 이게 그건 조금 규모가 크잖아요. 근데 작은 환풍기라면 이게 1억 한 3천 들었으니까 한 1억이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어림짐작으로. 그러면 그걸 지금까지 그냥 아주 중요한 데만 몇 군데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전체적으로 이 말하자면 환기구를 전반적으로 턱을 없애는, 사실 뭐 외국의 워싱턴 DC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사실 드리긴 했는데 여기 웬만한 도시에 그림이 있습니다. 네, 네,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하는 계획을 좀 플랜을 한번 세워서, 그렇죠? 이게 뭐 그게 3개년 계획이 됐든 5개년 계획이 됐든 아무튼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권순선 의원님의 시간이 다 가버렸네. 네, 권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